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6일 테슬라 중국 법인이 기습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자 중국 청두 테슬라 전시장에서 항의하는 차주들의 모습입니다. 신차 판매 가격이 20%가량 떨어지자 기존 테슬라 차주들이 테슬라 매장을 찾아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항의를 벌인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날 모델 3의 판매 가격은 13.5%, 모델 Y의 가격은 10%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3의 경우 최저가가 당초 26만 5,900위안에서 22만 9,900위안으로, 모델 Y는 28만 8,900위안에서 25만 9,900위안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각지의 테슬라 매장에는 차주 수백 명이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 차를 환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날 상하이 테슬라 배송센터 시위를 벌이던 한 차주는 테슬라의 가격 정책은 책임 있는 기업의 행동 방식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동이 커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공안이 출동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중국 법인 측은 차주들에게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중국 차주들로서는 호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 전체 매출의 약 23%를 차지하지만 최근 이곳에서 테슬라의 수요는 하락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생산한 신차 인도는 직전 달 대비 44%나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21% 줄어든 55,796대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에 지급하던 구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 매출도 뚝 떨어졌고 경쟁사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테슬라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종합경제지 포추는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는 이유를 중국 현지 라이벌 기업인 비아디의 열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아디는 해외 확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의 판매량이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 비아디의 출고량은 테슬라의 2배 이상입니다. 비아디는 2022년 전년 대비 출하 규모를 200%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테슬라의 4배 이상인 23만 4,598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중국 토종 전기차 3사인 니오, 리오토, 샤오펑도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출하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중국 내 입지는 줄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5,796대를 인도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2%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11월과 비교하면 무려 44%나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하락을 두고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그동안 과잉 생산을 한 덕분에 공급이 생산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경제지 포추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가 일론 머스크의 두려움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머스크가 지금까지 보여온 놀라운 성장이 지속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각지에서 벌어진 테슬라 차주들의 시위에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시위의 배후로 지목된 곳은 바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아디였습니다. 대체 테슬라와 비아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제지 포추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적어도 테슬라 차주들의 시위는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사인 비아디 직원들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포춘지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자신을 왕신광이라고 밝힌 중국 남성은 자신이 산시성 시안의 테슬라 시위에 참여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는 비아디의 직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비아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는 아내 대신 시위에 참가한 것이라며 비아디와 무관한 내 가족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신광 외에도 테슬라 시위에 참여한 비아디 직원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비아디가 시위 배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일 비아디가 배후라면 아마도 경쟁사인 테슬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시위 덕분인지 테슬라는 가격을 낮추고 중국의 하위 도시까지 판매망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차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인하한 한국에서도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생선회처럼 시가에 따라 자동차도 가격이 변하냐며 테슬라라고 비꼬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입처럼 테슬라의 가격까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동친다면 투명한 가격 정책의 가치를 내걸어왔던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아디 역시 엄청난 악재에 휘말리게 됩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중국 전기차 비아디의 지분을 매각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얼마 전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 지분을 추가로 매각했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비아디의 지분율은 13.97%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008년 주당 8홍콩 달러의 비아디 주식 2억 2,500만 주를 매수한 이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약 14년 만인 지난해 8월부터 매각에 나섰고 이제 13.97%만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워렌 버핏은 어째서 최근 중국 내 판매가 크게 증가한 비아디의 주식을 줄이는 것일까?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내부 분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중국 배터리 기업 간 내부 분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확산될 심상치 않은 조짐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 배터리를 이끄는 제왕 CATL이 중국의 신에너지 업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저격했습니다. 천하가 CATL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는다. CATL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한 배터리의 왕인데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을 지낸 경제학자 런쩌핑에 따르면 CATL이 경쟁사를 억압하고 자동차 기업을 위협하며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런쩌핑은 CATL은 이제 독점 기업으로 발전했고 심지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파괴하는 기업이 됐다. 오늘날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폭발적인 증가는 기술혁명,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과학자의 혁신, 기업가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지 CATL 혼자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횡포나 독점을 일삼으며 약자를 괴롭히고 법규와 관리감독을 무시하는 짓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급기야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총회에서 CATL의 고객인 광저우 자동차 그룹의 정칭홍 회장은 전기차 제조 비용의 40에서 6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CATL을 위해 노동하는 거냐고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거대 기업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허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엔트그룹의 마윈이 몰락하기 전에도 학자들의 비슷한 저격이 주룰이었습니다. 따라서 CATL이 실제로 횡포를 부리다가 중국 공산당의 눈밖에 벗어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CATL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공급망 다각화를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CATL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특허를 무기로 전기차 업체들을 압박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올라오려는 싹이 보이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하면서 경쟁자의 싹을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의 CALB사가 CATL로부터 특허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 전기차 기업들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포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4조 원에 투자해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포드는 SK온과 튀르키예 합작 공장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을 내민 곳도 역시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었습니다. 포드사가 한국산 배터리에 상당한 의존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너럴 모터스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르노, 혼다와도 합작 공장을 추진 중인데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자 마음이 급해진 이들 업체가 모두 자금과 수율 문제에서 앞서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배터리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귀한 몸이 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를 재검토하는 등 자사에 조금이라도 더 납품 단가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GM은 삼성의 배터리 납품을 요청하는 한편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사업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업계 간의 알력과 내부 분열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반사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